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치킨부터 피자, 커피,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업종도 정말 다양합니다. 네, 특히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분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창업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의 명과 암,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김 대표님 나오시는 이 코너가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하실 게 많이 아유, 좀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 공화국인데 예, 예. 무슨 뭐 커피 공화국에 뭐 치킨 공화국에 맞습니다. 편의점. 예, 편의점 공화국에 이 안에 이 좁은 땅에 공화국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참 그거 했던 게 저희 동네에 예, 예. 개인 제과 제빵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주 빵이 맛있었어요. 예, 예. 아 그런데 결국 바꾸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그런데 버티기가 힘들죠. 버티기가 힘든가 봐요. 예, 예, 예. 워낙 그러고 나서 브랜드가 강하고 뭐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 하나의 빵집 브랜드가 3,500개 이렇게 오픈돼요. 그래 그 사이에 붙어서 개인 독립점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이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상황 예전에도 한 번씩 짚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예. 최근에 이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 관련 이런 통계 데이터 발표된 거 있는데요.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조사에서 시장 규모가 발표됐는데 네. 이 본사나 직영점을 뺀 가맹점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다 이렇게 발표됐거든요. 가맹점 시장. 그러니까 이게 100조 원 시장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뭐 전체 시장에서 종사자만 해도 한 94만 2천 명. 그래서 100조 원이 이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가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배 이상이 많습니다만 일본이 한 250조 시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조 달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 자체로 보면 일본의 반 정도 이하입니다만 브랜드는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몇 배가 많은 거의 10,000개 이상이 등록된 상황이고요. 요즘 프랜차이즈 박람회 시장을 좀 보면 박람회에 보통 한 번 나오면 코엑스라든지 뭐 킨텍스, 세텍 같은 전시 공간에서 박람회를 보통 한 번에 한 250개, 300개 브랜드가 보통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지난달 가서 보는 거 보니까 한 150개 미만 브랜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도 박람회만 나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약이 되지 않는다. 박람회 나가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주 화랑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위축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설날을 기점으로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가맹점 확장에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종별로 몇 개나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예. 보면 우리가 이 가맹거래사업법이 발효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현재 이 브랜드 수가 12,561개. 그러니까 12,500개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이 중에서 한 80%, 그러니까 10,000개 정도가 외식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5% 정도, 한 600개 정도가 도소매어 브랜드, 한 15%, 한 1,900개 정도가 서비스업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아이템이 12,000개나 지금 정부에 전시를 하고 있다. 이게 아이템은 넘쳐나는데 네.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저러다 보면은 신규로 어떻게 보면은 제주는 너희가 피워라. 돈은 내가 그거 하겠다가 또 프랜차이즈이기도 한데 예, 예. 지금 이게 신규 등록되는 브랜드도 많지만 저러다 또 소리 없이 사라지는 브랜드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그냥 등록되고 취소되는 브랜드가 네. 공정에 보면 한 달에 새로 생기는 브랜드만 150개에서 200개 브랜드가 새로 생깁니다. 새로 생기고. 그리고 네. 한 150개 정도는 또 등록 취소됩니다. 아하. 간판을 내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지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최근에 보면 등록된
등록되는 브랜드, 신규, 사라지는 브랜드 아이템이 뭘까 이런 걸 네네네. 궁금해하실 수 네. 있는데 등록되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이건 좀 앞으로 올해 열심히 좀 가맹점을 확장하겠다 이런 아이템들인데 역시 많은 것은 카페 브랜드입니다. 지금 아까 카페. 말씀하셨던 각종 뭐 이런 커피 브랜드뿐만 아니라 요즘은 커피가 국내 커피뿐만 아니라 뭐 이런 유기농 커피, 베트남 커피 이런 커피의 품종을 차별하는 이런 커피도 있고요. 밀키트, 빙수 이런 브랜드 많고요. 최근에 불황형 아이템들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뭐 저가 국밥집이나 덮밥집 그리고 복고적인 아이템으로 뭐 김치찌개라든지 솥밥 아니면 뭐 저쪽 경상도 지역의 콩국 같은 아이템도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로 등록이 돼 있고요. 뭐 그 분식점에 차별한 꼬마 김밥 같은 이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반면 또 없어지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 게 없어지나 그러면 코로나 시대 때 되게 날렸던 오프라인 밀키트 가게 브랜드, 밀키트 브랜드 이런 거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무한 리필 고깃점 아무래도 원가 상승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많이 생겼던 마라탕이라든지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참치 같은 이런 아이템들도 요즘 크게 창업시장에서 새로 생기기보다는 문 닫는 이런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저 대표님 보시기에 이 진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나름 뭐 음식 솜씨가 있다라든지 뭐 본인이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에 예, 예. 대한 안목도 있고 예. 또 잘 만들 자신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그냥 그 간판이나 그 브랜드로는 승부가 안 납니까 지금 세상이? 저는 입지에 따라서 네. 그건 일장일단 있을 입지에 수 있다.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역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맛집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브랜딩을 팔고 예.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로 사람들의 고객몰이를 하는 반면 예.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맛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리를 물리면서 우리 집안에 몇십 년 동안의 맛을 서비스합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많이 생길수록 이렇게 역량이 있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작은 가게 하지만 그런 가게들도 충분히 브랜드처럼 좀 보여야 된다. 네. 옛날처럼 맛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그런 분명합니다. 시대는 아니다. 예. 그런데 그 뭐 창업자의 역량이라고도 하셨지만 저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일 쉬운 예가 뭘까요? 햄버거 예. 매장 따라 동네 따라 예, 특히 매장 따라 매장에 아마 제가 봐서는 점장의 어떤 예. 그 같은데 우선 저 매장 청결 상태가 다르고 그렇죠. 직원들의 어떤 고객 응대 태도나 이런 거 보면은 예. 이 교육이 좀 돼 있다. 이거는 그냥 그거 하다. 그 고기 딱 나오는 거 똑같은 재료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덜 익었다 내지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야채도 맞습니다. 무슨 때깔이 벌써 갔다. 이래 되면은 딱 찍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햄버거를 먹더라도 예전에는 거기는 가면 안 찍히고 된다. 혼자 찍히고 말았는데 네. 요즘 그 인터넷에 또 같이 다 소문나거든요. 찍혀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시장에 소비자들은 눈높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선택할 폭은 계속 넓어집니다. 아까 브랜드 가게도 이렇게 많고 네. 어떻게 보면 갈 곳 많은 소비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만족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창업자 입장에서 브랜드 선택할 때 좀 고려해야 될 팁이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브랜드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좀 맨눈으로 잘 살펴야 된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좋은 아이템만 모아서 나를 위해서 전시해주는 공간이 아니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첫째 전시업체의 수익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식적인 합법적인 영업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아이템들을 먼저 쭉 본 다음에 그 아이템이 과연 상권에서 얼마 정도 잘 먹히고 있느냐 이런 거를 발품 팔아서 상권에서 꼭 확인하는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것도 나름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기회이긴 합니다만 예. 좋은 말씀 주셨네요. 거기서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마라. 예.
근데 뭐 인터넷 유튜브도 많아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체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보통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건 일단 박람회에 가는데 좀 많이 현혹되는 게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면 박람회가 어디서 최단 언제 하는지를 기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예, 일단 프랜차이즈 박람회 정보를 네.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브랜드가 과연 얼마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본사 사장이 누구인지 본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은 공정위에 들어가면 가맹 사업 페이지를 이렇게 공정위. 클릭하면 정보 공개서가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브랜드가 지금 얼마 정도 투자해서 가맹점이 몇 개가 오픈하고 있고 네. 해당 가맹점은 이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러면 연간 매출액에서 한 달에 가져가는 가맹점주의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서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기존 브랜드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도 꼭 좀 발품 팔아서 만나보시라. 예. 이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표정만 예. 봐도 알 수 있거든요. 표정만 봐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 포탈에 나오는 프랜차이즈 영업성 광고만 보기보다는 수치도 보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가맹점주 목소리도 듣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고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예. 좀 장단점이 명확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가맹거래사업법이 바뀌어서 본사에서 직영 1호점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요즘 본사 직영점이 뭔가 이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직영점들이 가맹점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프랜차이즈 같은 데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오픈하는 브랜드를 혹할 수 있는데 예.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좁은 상권에서 단기간 내에 뭐 100호점, 200호점, 300호점을 1년 안에 오픈했다. 이걸 광고하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냥 시장의 법칙상 단기간에 특정 아이템 브랜드가 많이 오픈하면 그 해당 브랜드는 단기간에 없어질 수 있다. 아하. 이게 저는 시장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생각하면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맹할지 아니면 이거 내가 직접 브랜딩을 한번 해볼까 실속 있게. 그래서 창업은 어떤 프랜차이즈도 아이템이지만 궁극적으로 창업자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네네.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부분 염두하면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